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시기가 이제 와버린 거죠. 지금 패닉바잉이에요.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잘못 끌어안으면.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생겼어. 여러분 힘내세요 막 이딴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등하고 또 사람들 반응 보면 험악해요. 마포, 성동 1년 새 6억 올랐다. 1년 새 6억 오른 아파트들 있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단지들. 그런 단지들은 진짜로 실제로 실거래 기준으로 6억씩 올랐고, 제가 이제 항상 보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주중부터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사는 사람도 놀라고 파는 사람도 놀라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놀라겠죠, 당연히. 이런 시기가 이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주식 시장도 좋아요. 일단 미국 주식이 엄청 화랑이고, 코스피 이제 정고점 다 뚫고 넘어갔잖아요. 금값도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이번 정책적인 부분들이 불을 당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추석 이후 집값 미칠 예정. 추석 이후가 왜 분기점이 되는지. 항상 명절 때 그래요. 왜냐면 명절 때 바이럴이 돼요. 가족들 만나잖아요. 거기서 집값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 그런 어떤 분기점이 돼요. 그때 권하고 이래요. 막 가족들끼리.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명절 때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너 내 집 마련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지금 집사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를 분기점으로 시장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빠르죠. 오히려 뭐 강동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래가 돼버리거나 공포가 있죠.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좀 오래 했잖아. 오래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때하고 비슷하다, 지금 시장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난번 상승장이 돌아봤더니 그때는 몰라. 그게 상승장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만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이랑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난 장은 상승장 초반이 있었어요. 2014년부터 2018년 여름,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 4년 있죠. 4년 정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때 시장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값이 폭등하거나 불안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은 항상 많았고 거래하기도 되게 수월했어요. 내놓은 사람도 조금 깎아주면 팔리고, 사는 사람도 내 앞에 물건이 팔리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가격이면 사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4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커브였죠, 커브. 근데 그게 처음으로 깨진 게 2018년 여름이에요. 2018년 여름이 지난 상승장의 첫 번째 폭등기예요. 폭등이 왔어요,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임장 가거나 하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냐면은, 집 보러 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내가 투자할 때, 아까 그 회복기에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나랑 둘이 타. 둘밖에 없어. 토요일 날 오후 막 이러니까. 근데 2018년 여름에 어땠냐면은, 여름에 보통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철이야. 근데 그 여름 비수기에 엘리베이터가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층을 똑같이 8층을 눌러.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집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긴장이 돼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매수 경쟁자들인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문은 열려져 있어. 이미 열려져 있고, 앞에 이제 딱 보면은 그 신발 벗는 데 있죠. 거기 신발이 일단 한 10켤레 있어요, 이미. 그건 뭐냐면 다른 부동산에서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럼 집을 들어가면 집에 부동산 사장님 막 4명 5명, 각 부동산 사장님별로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별로 자기 데리고 온 손님들 2명씩 해갖고 막 한 10대 명이 들어가 있어. 그 막 집이 난리도 아니야. 막 창문 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더운 여름에.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벌써 가슴이 이제 콩닥콩닥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미 내려오면서 누가 얘기해가지고 계약금을 보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첫 번째 폭등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폭등장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매매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쫓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투자를 꽤 했는데도.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의 뭐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아까도 뉴스에는 마포, 성동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우리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지역, 다음 규제 지역으로 묶일 만한 데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18년하고도 좀 다른 게 지금은 약간 다음 규제 지역으로 예상되지 않는 지역들도 매수가 활발해요.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보다 입지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낮은 지역들 있죠. 그 뒷지역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이런데, 그런데도 매수가 되게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도 좀 약간 좀 놀라워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근데 기간으로만 보면 23년부터 25년까지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게 상승장 초반 같잖아. 근데 실제로 분위기는 지난 상승장의 중반에 첫 번째 폭등이 나왔던 때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패닉이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시겠지만 하나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19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2018년에 첫 번째 폭등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내가 떠안을 수 없는데 배 터지게 어디서 막 대출 끌어가지고 한 방에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실 시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패닉바잉. 네, 지금 패닉바잉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패닉바잉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에 폭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 야금야금 올라서 살살 신경이 이제 날카로워졌었어, 사람들이. 그래도 급등을 안 하니까 뭐 다음 전세 맞출 때 해야지, 뭐 조금 뭐 비수기 때 해야지 이러던 사람들이 한여름 휴가철에 갑자기 폭등이 나오니까 그때 이성을 잃었었거든, 그때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성을 잃고 여름에 2018년에 후반에 정책이 또 나왔어요, 규제책이. 그게 나오고 나서 2019년 1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폭등에서 딱 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때 이후로 다시 2019년, 20년, 21년 랠리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 가격은 저렴했지, 올랐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9년 동안 또 그걸 던진 사람들도 많아. 못 견디고, 못 견뎌요. 그렇게 9개월 동안 되면은 내가 이거 사자마자 잠 못 자거든요, 신고가를 찍으면. 근데 그 상태로 뭐 한 3, 4개월 지나면은 버티겠지 했는데 갑자기 9개월 동안 쑥 미끄러지니까 그때 물건 많이 던졌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괴로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교훈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 촬영하기 전에. 집을 매매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아타기가 있고 하나는 신규 매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흔히 말하는 그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는 갈아타기 대상 지역들이 많아요. 그걸 한 번에 어떻게 23억짜리 집을 몇 명이나 사겠어요, 한 번에.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전에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팔고 내 돈이 나오죠. 그러면 그 돈에다가 내 대출을 얹어서 가는데 지금 대출이 6억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6억에 신용대출 자기 소득만큼 그것까지가 맥스야. 그거 이상 못 받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한 1억 5천 돼. 고소득자야. 우리 뭐 배우자도 1억 정도 돼. 그러면 6억에다가 신용대출하면 1억 5천, 1억 해가지고 2억 5천이 나와요. 그럼 얹으면 8억 5천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밖에 어차피 못 받아. 그 안에서 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막 여기저기서 막 돈 빌려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해진 대출이 아니고 막 뭐 누나한테 빌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는 건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간만 갖고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하락장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난번 하락장이 2008년부터 14년까지 6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이제 1년 떨어졌으니까 이거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완만하게 떨어졌고 이때는 25%가 1년 동안 떨어졌어. 근데 결국에 떨어진 비율은 똑같아. 얘는 6년 동안 25%, 이번 하락장에서는 1년 동안 25%. 근데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너무 터무니없는 호가를 부르는 걸 내가 급해가지고 탁 덜컥 사버리면 분명히 이제 되게 강한 규제가 나올 거거든요. 엄청 강한 규제 나올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얼어붙는 기간이 길어지면 내가 못 견딜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을 이용해서 갈아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갈급한 거가 뭐냐면 내가 이런 지금 자산 가격 상승해서 내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만 아파트값 오르고 주식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데 이러다 나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분들이 주의해야 될 걸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도태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냉철한 기준을 갖고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도 돼요. 갈아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기준을 갖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영원히 오르는 건 없거든. 반드시 조정이 와요. 그 조정기를 못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 흔히 말하는 가격으로 치면은 20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뭐 8억이 안 되는 6억에서 8억 뭐 요 정도의 되게 비싼 지역이 아닌 동네들도 지금 매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특히 경기도 같은데. 근데 그런데 매수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주택자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무주택 상태였는데 처음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뭐 한 2억 3억이 올라버린 집이야. 그런 집도 되게 많으니까 뭐 6억까지 빠졌다 9억 된 집 되게 많으니까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내가 내 집 마련이 맞는 사람인가 부동산 투자하니까 맞는 사람인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일단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을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저한테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들이 그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자산을 사는 거니까. 안 올라도 지금 질문하신 분 집이 내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제 집도 올라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란 얘기예요. 일반 분들은 내 집 마련이 곧 거주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산을 취득하는, 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사람들은 지금은 부동산 투자, 뭐 전세를 끼고 내 집을 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거의 제가 보기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큰 손은 실수요자들이에요. 내 집 마련.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집을 팔고 갈아탈 집을 찾거나.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채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는 집이 있는데 내가 새 끼고 집을 하나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여건이나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방 사시는 분들. 지방 사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 되게 사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에 산다는 게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부동산 투자겠죠. 그래서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내 집 마련, 내가 실거주할 집을 사든 내가 투자 목적의 집을 사든 그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같이 이 미친 인플레이션 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서 나만 도태될 것 같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 투자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는 게 맞다고. 하되 이 중간에 골짜기는 나오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중간중간 골짜기를 만들면서 가. 근데 이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잘못 끌어안으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답이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네.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하나가 내 체력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 내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광진구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대출 규제 상황에서 대출은 안 돼. 근데 나는 빨리 안 가면 내가 영영 로켓 타고 날아갈 것 같아,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디딤돌을 밟고 가는 거예요.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청계천 놀러 갔어. 여기서 청계천, 여기서 여기 있는데 막, 야, 오빠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나 저기서 저기 한 번에 건널 수 있어. 오빠 그런 짓을 왜 해? 아니, 나 진짜 점프 진짜 잘해. 잘 봐.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 돌다리 있죠. 그렇게 가면 돼요. 대신 돌다리 따라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어때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노원구 사는 사람이에요. 광진구를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영끌을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그랬다가 조정 오면은 무덤대. 자기 순자산이 막 순식간에 깎이니까 막 멘탈이 나가버려요.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금방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하는 게 노원구에서 광진구를 한 번에 갔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늦어도 돼. 동대문 갔다 광진구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역량이에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르는 능력이에요.
잘 고르는 거. 내가 새를 끼고 살 아파트를 찾든 실거주 아파트를 찾든 잘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항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이 지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상승이나 온기가 퍼질 때 어떤 순서대로 퍼지냐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럼 지하철역이 있으면 요 역에 가까운 애들부터 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따라 올라요. 작은 서울 같은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강남이 올라요. 마포, 성동구 올라요. 서대문, 동대문 올라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역 안에서 역이 있으면 역에서 가까운 애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얘 하면서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얘는 올랐는데 얘는 아직 안 올랐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는 올랐는데 동대문 아직 안 올랐거나, 분당은 올랐는데 뭐 그 밑에는 아직 안 올랐거나, 평촌 올랐는데 그 밑에 아직 안 올랐거나, 과천 올랐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딱 그랬어. 과천 엄청 미쳤었거든요, 초에. 근데 평촌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천은 많이 갔는데 평촌은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 저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볼 줄 아느냐,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실거주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지금 서대문에 사는데 서대문에 신축 아파트 하나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갈아타고 싶어요. 마레프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레프를 놓쳐버렸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마레프 아니니까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마레프는 아니지만 그 주변 단지로 이사 가요. 먼저. 아까 내가 말했지, 징검다리. 주변 단지로 이사 가. 왜냐면 마레프가 제일 먼저 오르거든.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 동네 시세랑 이게 빠삭해야 되고 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체력 아는 거, 두 번째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안타깝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뉴스만 봐요. 기사만 본다고. 그러면 기사 보면서 여기가 막 올라갔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가 거기만 올라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가 모든 동시간대에 다 오르는 건 없어요. 분명히 같은 동네에서조차 심지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역에서 가까운 애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관심을 갖고 봐야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돈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네이버 부동산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역량을 본인이 정확하게 갖추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는 한번 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 수강생분한테 편지 받았거든요. 그분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직장을 구하게 돼서 20대 초반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서울살이를 한 거야.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겠죠? 집을 내가 완전 감당이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내 영상이 떠서 내 영상을 봤는데 이분 영상을 꾸준히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봤대. 이분이 2023년인가 24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되게 좋을 때였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못 사는 시기였어. 왜냐면 25% 빠졌어, 값이. 그걸 누가 사냐고, 그거를 일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놓치지 말라고. 그거 영상 남아있어. 23년 1월인가 22년 12월에 찍은 거. 내가 회색 목폴라 입고 나와가지고 찍은 거 있어. 그때 욕 엄청 먹었지 진짜, 사람들한테.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하고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지금도 이제 하나 내 집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 또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임장 다니고. 근데 요즘에 임장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기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었지? 그분이 나한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어른이라고 표현을 해줬어. 자기가 20살, 20대 초반의 그 어린 시절에 평생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팍팍하게 서울 생활하는데 그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당면한 내 현실적인 뭐 거주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을 어디서 할 수가 없었는데 내 영상 보고 따라서 2년 정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사실이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사실 그거를 본인이 과정을 거쳐서 해냈다는 게 되게 기특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 이러지?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코인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다 올라. 나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안해. 나 이번에 이러다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나 옛날에 나왔던 벼락거지 되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 몇 천만 원이야 수중에. 근데 내가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하고 막 여기저기서 인스타 뭐 스레드, 제가 스레드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써. 뭐 성동구 뭐 아파트 뭐 23억 신고가. 그냥 한 줄, 그거 두 줄 세 줄 쓰는 거잖아. 뭐 어디 뭐 신고가 찍었다. 그게 막 써.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아파트 그런 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망연자실하고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스레드에다 글 올렸어. 20억 40억짜리 마용성 강남 아파트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랑 그런 게 그런 처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내가 그래갖고 내가 그런 걸 막 썼어요. 그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괜찮다고. 출발할 때 누구나 소박하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 막 폭등하고 해도 내가 1억이 없어. 수중에 몇 천만 원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여러분 힘내세요 막 이딴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주식 하셔도 되고요. 뭐 코인을 하셔도 돼요. 대신 책임은 져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 재산일 수 있거든. 그 5천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노나이님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 강남에 버스 한번 타고 나가서 그 지하철 타고 들어오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 보기 좋은 수탉이 아니고 알낳는 암탉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대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 돈이니까 소중하게 다루라 이거예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1억이 넘는데 노나이님 제가 진짜 1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 그거 모르겠으면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를 찾아봐라. 그런 아파트 찾는 방법을 공부를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부동산 안 해도 돼요. 주식을 하든 뭐라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시기는 내가 뭔가를 돈 이외에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역량 두 가지. 첫 번째, 내 체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 두 번째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찾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는 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내가 실거주든 투자든 어떻게 하면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그걸 배우게 되면 평생 쓰는 거예요.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바빠서 얘가 올라간대. 딱 가서 봤더니 얘는 올라갔구나. 그 주변 좀 볼까? 그 뒤에 볼까? 옆에 볼까? 앞에 볼까?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아직 덜 오른 거를 찾아낸다거나 마진을 확보한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저평가 아파트 찾는 법 포함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아파트 투자의 전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3분이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여러분들이 이걸 잘만 쓰시면 뭐 1억,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투자할 때 나도 물건을 많이 놓쳤었거든. 나도 처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투자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를 샀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이제 욕심부리다가 중간에 역전세 시즌 왔을 때 엄청 진짜 한 2년 반을 거의 두 발을 못 뻗고 잔 시기도 있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 그 과정 중에 상승과 하락, 반등과 막 폭락, 폭등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도태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만 후회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 마포 아파트, 성동구 아파트 내가 못 사. 그럼 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마음이 힘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 마포, 성동구 아파트만 아파트 아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작게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출발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심지어 내 집 마련을 못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이 게임에 내가 참여를 못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막 격변하고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힘들어지거나 상처받거나 막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좀 많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때일수록 더더욱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이성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이 그리고 제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결정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서 인터뷰하는 식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영상 꼭 좋아요, 댓글, 그리고 내용이 좋았으면 다른 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